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31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했는데 보조원의 경우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에 중개 업무란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이 중개 업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자기 회사 임원은 될 수 있고요. 다른 회사 임원이 되는 것은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기 회사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3번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험에서 합격하면.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봐도 공인중개사 아니죠. 공인중개사란 용어제인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외국인이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즉 우리나라에서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이 그래서 옳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즉 일의 서식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X죠. 포함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시행령 21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개업 절차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 1,000만 원인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명회사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제외죠. 포함이 아니고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틀렸고요.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남의 건물에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꼭 건물주이어야만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네요. 결격사유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것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 맞네요. 자격 취소 3년, 등록 취소 3년,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이상 받고 3년 미경과자 모두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 이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망, 해산은. 즉 법인이 해산돼서 법인이 없어졌다면 그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취직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고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통령령에 중개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맞고요. 니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자, 권리금은 영업권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통칭해서 권리금이라 하고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중개해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최고 한도가 0.9%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는 10%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2024년 4월 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게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권리 의무에 대한 계약서는 행정사가 아닌 자는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계약서를 적으라고 했는데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완성이 아닙니다.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를 개업공개사가 적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것,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고요. 전세권 설정된 것, 분묘기지권 설정된 것 다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개인 땅이라면 다 중개상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예,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죠. 모든 지목이 양의장이든 전답 가수원이든 모두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 됩니다. 국가 땅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리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역시.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